네, 안녕하세요. 이 수업은 2023년 가을 학기 성균관대학교 데이터 드리븐 Security and Privacy 수업이고요. 수업의 일환으로서 프로젝트 프로포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A Proof of Concept Study for FHE-Based Secure Data Analytic Pipeline이라는 주제로 프로포절을 진행하고자 하고요. 저희 조는 FH Tinker Tax라는 팀명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4명의 팀원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은 이제 Applied Data Science고 이제 한 분은 이제 핀테크 전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AI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 산업에서는 어떤 AI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백그라운드를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 나라, 우리나라 이제 경제 수준을 보게 되면 이제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OECD 가운데서 이제 가장 27.9% 정도로 이제 가장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대 수출 품목 역시 이제 반도체부터 플라스틱 제품까지 1번부터 10번 모두가 제조업과 관련된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AI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제조업 관련 기계학습 모델의 도입이 우리나라 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을 이제 산업인공지능이라는 학문으로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뭐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사가 됐는데요. 현재 이제 뭐 어떤 예방 차원이나 아니면 품질 조사 아니면 뭐 manufacturing process optimization 같은 경우 등등 해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막대한 기업 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AI Driven Research and Development 같은 분야는 현재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향후 더 업데이트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R&D 분야에서 어떻게 AI가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이제 다음과 같이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대규모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이제 고성능 GPU 칩이 필요하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H100이 양품이 이제 생산돼서 판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3라는 기종을 갖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 칩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니즈가 굉장히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 이 니즈를 채우는 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산되냐면 저희가 이제 제조 분야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HBM이라는 거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고 이제 거기다가 프로세싱 인 메모리 그러니까 이제 연산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을 이제 태워서 메모리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메모리라는 건 이제 반도체 칩인데 칩을 여러 장 이제 쌓게 돼서 동시에 그 높은 대역을 나타내는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칩을 현재 생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 내에 높은 대역포 그리고 전력 효율성이 제고되는 이런 칩을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주요 반도체 생산 물품이라고 보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제조업 관점에서는 이러한 적층형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패키징 프로세스가 이제 필요한데요. 웨이퍼를 이제 소잉,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 이제 구워진 거를 갖다가 잘 자르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적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이에다가 이 칩을 하나씩 옮겨 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이에서 된 것들에 서로 송수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와이어를 이제 본딩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이것이 이제 다른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몰딩 처리라고 해서 이제 화학 물질로 이제 밀봉을 하는 이런 네 가지 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여기에 도입된다고 했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L 디벨롭먼트가 이제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는데요. 각 공정 단계가 있고 만약에 이제 검사 항목, 그러니까 이거를 양품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걸 검사해야 되는지가 쭉쭉쭉쭉 있고 실제로 이제 검사 유형도 이제 서로 다른데
저희가 이제 DOE라고 하는 Design of Experiment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뭐 내가 뭐 웨이퍼 소잉이면 뭐 1A일 때는 어떨까? 뭐 2A일 때는 어떨까? 아니면 뭐 위치 확인은 어떨까? 뭐 사이커스로 뭐 반도체를 한번 긁어서 경도를 한번 접착력을 측정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실험이고 실제로 R&D 인력이 저기 가서 계속 실험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엄청나게 그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는 이런 공정 단계에서의 체크가 있는데요. 이런 니즈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공장에서 공정 입장에서 보면 뭐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러한 뭐 1A, 2A 뭐 이렇게 쭉 이거를 사람이 확인할 게 아니라 DOE를 줄일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AI가 뭐 예를 들어 1A, 2A, 뭐 4A, 7A라는 어떤 그런 데이터만 있더라도 뭐 4A라든지 뭐 10A도 측정을 할 수 있으면 그만큼 DOE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을까라는 니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입장에서는 뭐 그 대학교 연구 교수 팀이나 아니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기업과 같은 경우는 AI 모델을 개발해서 연구비를 받거나 뭐 이윤을 창출할 수는 없을까라는 이런 니즈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잘하고 있는 점으로 보시게 되면 어쨌든 이제 삼성이든 LG든 간에 이제 최고급 장비, 뭐 EUV라는 뭐 한 대에 5천억 정도 되는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죠. 그다음 이제 막대한 양의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굉장히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반대로 이러한 연구진 같은 경우는 최신 기계학습 트렌드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문제를 풀었던 경험으로 많은 노하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개가 이제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많은데 그러면 AI를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제 내부 인력을 뭐 재교육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을 잘하는 사람을 AI를 잘하도록 재교육을 시킨 다음에 AI를 이제 만들라고 이제 시키는 것보다 프로젝트별로 전문가를 고용해서 뭐 10억이면 10억, 뭐 20억이면 20억을 이렇게 준 다음에 그 모델을 이제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효율적일 텐데 근데 데이터는 그러면 어떻게 주냐라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고품질이면서도 이게 이제 노출됐을 경우에는 경쟁사가 굉장히 이제 따라하기 쉬운 그런 공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사내 뭐 데이터는 이런 연구 측에서는 영업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우리가 이제 뭐 받긴 받더라도 전체 워크플로우에서 이게 이제 이거 하시는 뭐 팀장님이 있고 뭐 이거 하시는 팀장님이 있고 뭐 각각을 맡은 뭐 임원들이 있고 팀장님이 있는데 뭐 사장님이 아닌 이상은 이 데이터를 줘라 했을 때 각각의 이제 부분적인 것만 이제 주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공정 단계가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반도체 효율이 나오는 건데 뭐 예를 들어 내가 다이 어태치만 하는 임원이어서 여기에 있는 DOE 정보만 줬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의 특성을 놓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완전한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저희 수업 시간에 이제 보안 측면에서 배울 수 있는 솔루션 중 하나인 완전 동형 암호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완전 동형 암호가 이제 뭐냐라고 이제 설명을 간단히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완전 동형 암호라는 거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보유한 상태에서 계산을 수행하고 계산 결과를 암호화된 상태로 얻을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4세대 암호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1세대는 그냥 인증하는 측면, 2세대는 뭐 그 같은 키랑 보코화 키랑 암호화 키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세대는 이제 비대칭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HE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면 암호화된 데이터를 직접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코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보안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결과를 제공한다. 그래서 오직 이 동형 암호를
소유한 주체만이 복호화하여 원래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예전에 2009년에 저희가 이제 강의 시간에도 이제 2번 배웠는데요. 굉장히 느린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뭐 실수와 반올림 계산 등이 가능해서 머신러닝 계산에까지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뭐 기존 암호화는 당연히 복호화가 필요하고 복호화된 거를 이제 연산해서 뭐 암호화해서 다시 보내주는. 그래서 이제 복호화하는 이 단계에서 실제로 공정에 있는 데이터를 다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자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연구실이나 아니면 이 업체들이 자기네 공정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유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연산 중에서도 위험하다. 인데요. 그래서 동용 암호화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뭐 받아볼 때까지 뭐 이러한 데이터 유출 위험권이 없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예시가 이제 보석을 이제 제공하고 싶은데 이런 이제 전문가를 불러놓고 보석을 뭐 글로브 박스 안에서만 하도록 이제 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완전 동용화 암호는 뭐 다음과 같이 뭐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같이 어떤 거를 이제 나누고 4로 나누고 어떤 거를 7로 나눈 값이 있고 10일 때도 이렇게 나눈 값이 있는데 이걸 더하더라도 18을 뭐 4로 나눴을 때 18을 7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이제 같다. 이러한 이제 암호문 연산의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2009년 그 저희가 동영상에서 봤던 그 그레그 박사 교수인가요? 교수가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이제 넘어와서 뭐 CKKS라고 해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 해안이라는 그런 그 CKKS라는 것을 이제 잘 만들어서 실수 연산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뭐 해안 같은 경우는 뭐 반올림도 가능하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적을 하고 있고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프로젝트의 연구 목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 저희의 이제 골 자체는 FH의 오퍼레이션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완전 동용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 프로젝트 골이 되겠고요. 그래서 연구의 동기는 여태까지 이제 백그라운드를 설명하셨다시피 FH를 통한 이제 폐쇄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제 그 제조업 기업에서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진짜 공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FH 작동 절차를 눈으로 직접 확인함으로써 워크플로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문헌조사를 통한 FH 기법 원리를 파악하고 거기에 안에 있는 파이썬 예제 코드를 이해를 하면서 직접 FH를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이제 REST API 기반한 FH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실제로 이제 HTTP 프로토콜 형식에서 이러한 FH가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예를 들어 이제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가 뭐 HTTP를 통해서 이제 전송이 됐을 때 그 머신러닝 개발자 업체에서 이것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이 잘 구축되고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으로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proof of concept을 스터디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문헌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PyFHEL이라는 코드가 그 패키지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PyFHEL은 이제 파이썬으로 된 동용 암호를 얘기를 하고요. 이 디펜던시로는 Seal과 Palisade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익스큐터블로 하고 이제 PyFHEL이 그러니까 래퍼로서 작용을 해가지고 계산이 되는 프로젝트로 되고요.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FH를 이제 직접 코딩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텀 프로젝트의 범위를 좀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코어 코드 대부분이 이제 속도 때문에 C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직접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설령 저희가 파싱 받았다고 해도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이 그 데이터 보안 수업이긴 한데 이 암호화 관련해서는 그렇게
계속 이제 실습 예제를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좀 머신러닝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냥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제 중심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저희가 이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뭐 메모리 사용 등 아키텍처 설정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저희의 한계를 먼저 지적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PI를 사용해서 실제로 이제 FH 라이브러리들, 그러니까 여기서 C랑 펠리세이드고요. 그러니까 C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이고 이제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FH가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계승해서 계속 되고 있는데 실제 코드가 작동하는지는 이제 아직 알아보지 않아서 이제 그것도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FH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명령을 넣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도로 이제 블랙박스는 감춰놓고 실제로 저희가 뭐 A라는 실수를 이제 대입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면서 작동하는지를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yFHEL이라는 그 패키지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니까 example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잘 정리를 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hello world라는 어떤 뭐 파이썬 스크립트를 한번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executable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텍스트를 이제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FH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시간으로 첫 번째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REST API 베이스된 FH 파이프라인을 생각해보는 과정을 같이 가지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요청을 하고 어떤 결과를 받는 이런 페이지만 존재를 하게 되고 뭐 그 안에는 이제 뭐 자바 서블릿 페이지가 돌게 되고 뭐 제이슨이 뭐 HTTP URL을 통해서 뭐 was로 넘어가서 이것이 이제 파이썬 플라스크가 받고 파이썬 스크립트 여기 안에서 이제 FH가 돌게 될 텐데 그게 돌게 되면서 이제 보조적으로 DB에도 이제 저장하는 이런 형식의 워크플로우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 다시 이걸 쭉쭉쭉쭉 거꾸로 반환을 해서 유저는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이 유저가 이제 회사 입장이 되겠고요. 이제 이쪽 부분이 그 AI 뭐 컨설팅 업체의 그 역할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뭐 2번, 3번, 4번이 이제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PyFHL 아까 전 설명드렸던 그런 패키지를 이용해서 FH를 이제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히 적용될 수 있는 머신러닝 뭐 예를 들어 이제 획이나 뭐 트리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화 시켜가지고 내가 입력한 값이 머신러닝까지 처리돼서 그 결과를 다시 받는 형식의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폐쇄 시스템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파이썬 스크립트가 이제 인메모리 형식으로 뭐 메모리에 떠 있는 저희가 그런 형식이 아닌 이제 DB에 저장이 되면서 이게 뭐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어떤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이게 저장이 돼서 비교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크롤링 가능한 자바 서블릿 페이지를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할 텐데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뭐 네이버 크롤링이라든지 뭐 구글 크롤링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영어로 이제 바뀌더라도 이게 이제 전송돼서 돌아오는 것까지 이제 확인하는 페이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그 테이블 값에 뭐 보내기 전, 보내기 후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was를 운행하고자 플라스크를 사용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이제 다음과 같이 준비를 했고요. 이제 연구 주제는 각각 뭐 리테일 데이터 애널리틱스,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 암호화,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에서의 암호화를 이제 하고 다음과 같은 목적과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직 FH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케이스 스터디가 지금은 다소 추상적인 면이 있는데요. 먼저 그 PyFHL 예제를 학습을 한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개선된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프로젝트 팀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FH Tinker Tax라는 팀명을 가지고 있고요. FH는 이제 Fully Homomorphic Encryption의 약자고, Tinker는 이제 명사로는 이제 땀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로는 어설프게 손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을 하고 창조성을 실험을 하면서 얻는 그런 지식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텍스는 기술 또는 기술자의 줄임말이어서 요거를 이제 합성하게 되면 FH라는 기술을 손으로 다루며 실험하는 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이제 4명은 프로포절 단계에는 이제 각각 케이스 스터디와 이제 PPT 작업을 했고, 이제 프로그레스와 파이널 단계가 있을 텐데 아직 뭐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뭐 다음과 같은 역할 분담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저번에 이제 토의 할 때 이제 얘기하기로는 저희가 이 FH 가지고 뭐 취업을 하거나 뭐 밥 먹고 살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해서 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거를 실패하더라도 그걸 이제 정리해서 이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